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갖추고 있음. 광대역 스텔스 성능의 저주파 등 특정 대역의 주파수에 탐지되는 5세대 전투기 결점 보완, 수직꼬리 날개 없는 설계 등 무인 전투기 보조 전력 운영 음험티 개념으로 조종사가 6세대 전투기에 탑승해 무인 전투기를 조종. 레이저 무기 무장의 초속 약 30만 km의 속도로 공격, 탄도 계산 필요 없음, 수 km 밖에서 10cm 직경 표적 요격 가능한 초정밀 타격 능력.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 공군 F-35 제외하고 KF-X, F-15K, KF-16 등 모두 4.5세대 이하 전투기들로 구성될 전망.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초기에 결정하더라도 실제로 도입 가능한 시기는 2050년경 이후. K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과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과 현실적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 K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전투기 제작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군의 전력 구조 바뀐 점을 생각해야 하며 주변국 위험 요소가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KF-X 양산 물량과 전력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전장 환경을 상정해 최강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 공군과 해군의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그램에 따라 6세대 전투기를 각각 개발하고 있는 중. 중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공중지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한다는 계획. 공군의 6세대 전투기 PCA 해군용 6세대 전투기인 FA-XX. 미그 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 목표. 미그와 수일을 공동 개발 업체로 선정해 개발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킨다는 계획. 개발 후에는 현재 운용 중인 미그-31 전투기를 대체하게 됨. 무선 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 2024년에 시제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2031년경 양산 체제로 전환한 뒤 2035년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 계획 XE라는 실충기를 제작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스텔스, 비행저, 추진 기술 등을 이미 시험한 바 있음. 프랑스, 독일은 FCAS, 무인 전투기 뉴런 개발 중, 영국은 BAE 템페스트. 중국 공군의 전투기나 미사일 수량, 성능과 같은 기술 재원을 넘어 중국과 그 군대가 어떤 교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 같은 이해가 선행될 때 영내 우방들과 합동훈련 등을 실시할 때도 도움이 되며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과의 거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기존의 인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 미 본토에서 떨어진 긴 전장거리를 고려하면 김일성과 함께 분쟁 예상 지역의 전력을 사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 인도 태평양은 영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미국이 걱정하는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설계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 미국은 2025에서 2030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 기체 자체의 특성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신속히 설계하고 생산하는 개념에 방점을 두고 이따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의 1호기가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로키드 마틴사 최종 조립 공장에서 열린 출고 행사에서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의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용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 레이더 연구소에서 열린 KF-X의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 공개 행사에서 연구원들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항공기 설계와 장비 개발,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서는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